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를 지원한 수험생 여러분, 저는 동아대학교 입학관리처장 의과대학 가정학과의 전공인 한성호 교수입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부터는 체력이 실력이다, 컨디션이 실력입니다. 수능을 1점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그 수능 시기 전에 제일 조심해야 될 거. 지금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절대 조심해야 될 거 1번 딱 하나. 평소에 안 하던 거 하지 말자. 평소에 안 하던 거 하지 말자. 평소에 아침밥 안 먹는 사람 아침밥 계속 먹지 마세요. 앞에 하던 것처럼 그냥 하십시오. 만약에 먹어야 된다면 평소에 먹던 그 주스나 우유 정도 있죠. 평소 먹던 거. 그 정도만 먹는 정도로만 하시지, 어디서 뭔가를 보고 난 뒤에 또 아침밥 꼭 먹어야 된다고 정찬을 차려 먹는 순간 아침 더부룩하고 집중 안 되고 화장실 갔다 오거나 하고 난립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하십시오. 두 번째, 올빼미족들 있죠. 그러니까 밤에 늦게 가지고 공부하고 그런 분들도 가급적 평소처럼 하십시오. 언제까지? 수능 2, 3일 앞둘 때까지 그냥 그대로 하세요. 바꾸기가 쉽지 않다면. 3년 동안 바꾼 게 그 습관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수능 하루 이틀 전까지는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금은 그냥 그대로 가세요. 대신에 중요한 건 아침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아침에 시험 치러 안 가면 안 되니까 학교 가는 시간 정도에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것만 지키면 될 것 같고요. 안 먹던 음식이나 보약을 해주시는 또 부모님 계실 거예요. 먹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그 보약이 점수를 10점 올릴 게 아니라 거꾸로 점수를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커피, 엿 이런 거 먹어도 될까요? 수능날 하면 안 되는 거. 1번, 커피 가급적 마시면 안 됩니다. 커피 평소에 잘 먹는데요. 잘 먹던 분들도 수능날 당일은 커피 가급적 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수능날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요. 각성은 저절로 됩니다. 커피는 기본적으로 이뇨작용, 소변을 자꾸 누게 만들어요. 자, 아침에 가면 아마 후배들이 아자라카 하고 막 응원하면서 커피를 나눠줄 겁니다. 들고 왔어요. 쉬는 시간에 한 모금 먹었을 겁니다. 시험 치기 전에. 그러고 난 뒤에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험 치자마자 화장실을 가고 싶을 거예요. 왜? 긴장되니까 더 소변이 다 누른 거죠. 그럴 때 내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도 걱정, 그리고 이걸 참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걱정. 시험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시험 당일은 가급적 먹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황청심환 절대 먹지 마십시오. 걱정이 되고 너무너무 이렇게 불안하니까 우황청심환을 먹거나 또는 주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우황청심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정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불안증을 느끼고자 진정시키다가 시험을 망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왜? 정신을 못 차리겠어. 노곤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황청심환 평소에 드신 분 아니면 우황청심환 드시지 마시고 이상한 약도 먹지 마십시오. 시험 치는 날 보통 엄마들이 또 아침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좀 푸짐하게 사주실 겁니다. 또 부탁드리는 게 부모님들이 음식을 사줄 때는 굉장히 좀 부드러운, 그러니까 자극되지 않는 음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치즈나 이런 우유가 섞여 있는 유제품을 쓰면 평소에는 괜찮다가 시험날 설사를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빵을 먹더라도 아주 부드러운 빵, 그리고 음식을 하더라도 자극적이지 않고 평소에 먹는 나물 종류의 가벼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 양도 약간 좀 작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앞두고 긴장돼서 잠 못 드는. 네. 시험 전날 잠 못 드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잠을 못 잔다고 설치면 다음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팁 말씀드릴게요. 가급적 전날의 샤워는 초저녁에 하십시오. 잠자기 직전에 샤워를 하면 잠을 깨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잠을 자기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예측된 시간 3시간 이전에 샤워를 미리 하는 게 좋고요. 평소에 우유를 먹고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다면, 그러니까 따뜻한 우유를 한잔하면 트립토판이라 불리는 수면을 유도하는 물질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 한 잔 따뜻하게 먹으면 잠이 잘 오는 경험이 있으시죠? 전날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단지 평소에 우유를 먹지 않고 우유만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이 우유를 먹으면 다음날 시험 완전히 망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먹던 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악 듣는 경우 많죠. 전날 걱정되니까. 음악 들을 때 절대 들으면 안 되는 음악들 아시죠?
그 멜론, 지니 등의 차트 넘버1에서 넘버 100까지의 음악은 아무것도 듣지 마십시오. 그 음악은 여러분들을 밤새 그 음악이 생각하게 만들 거고, 심지어는 시험장에서도 그 음악이 딩딩딩딩딩딩딩 들릴 거예요. 그러면 클래식 들을까요? 클래식도 안 됩니다. 클래식의 같은 구간이 계속 맴돌 거예요. 백색 소음이라는 게 있어요. 백색 소음은 그냥 지직거리는 소리, 그 다음에 약간 일반적인 차 지나가는 소리, 그 다음에 라면이, 그러니까 물이 끓는 소리 정도의 아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별것 아닌 소음들을 백색 소음이라고 합니다. 이 소음이 의외로 소음이 아니라 이렇게 심신을 안정시키고 잠이 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시험 전날이 아닌 지금부터 저녁에 백색 소음, 요즘 유튜브나 또는 그 검색을 하시면 백색 소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틀고 잠을 자면 의외로 놀랍게 잠을 잘 이룰 수 있어요. 수험 전에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머리에 좋은 음식이 없나요? 물론 지금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인다고 해서 수학 성적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 해주고 싶잖아요. 예,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견과류가 많이 포함된 음식이 이게 뇌활성도를 조금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몬드나 밤, 호두, 콩작 같은 그런 견과류를 포함되어 있는 죽이나 또는 간식을 챙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건 이 견과류에 들어가 있는 기름 종류는 빨리 산화해서 소위 말해 상합니다. 그런 걸 먹게 되면 배탈이 나거나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한 견과류를 딱 이렇게 준비해서 주면 아마 간식도 괜찮고 공부할 때도 아작아서 먹기 나쁘지 않은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 있는 애들. 당연히 먹으면 안 되지. 견과류 알레르기 있는 사람 전날 먹어가지고 어쩌라고. 견과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대체 음식. 저는 과일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일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뭐 사과나 배 정도를 잘라서 랩에 싸거나 해서 이렇게 주면 뭐 그 정도야 신선하고 좋으니까 괜찮고, 둘째는 부담이 느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 시험 칠 때 보면 위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 부담감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해 뇌회전이 잘 안 된다고 하죠. 그것도 물론 핑계입니다. 아무리 애가 불러도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잘하고 아닌 건 아니겠죠. 조심할 건 가을에 잘 나오는 과일 중에 감 있어요. 감이나 또는 홍시에 가운데 보면 흰 부분 있죠. 씨가 있는 부분에 앞쪽에 흰 부분, 그거를 또 감 좋다고 또 싹 싸가지고 주잖아요. 다음날 변비 때문에 또 고생합니다. 그래서 감을 줄 때는 가운데 있는 흰 부분은 도려내고, 또는 홍시를 먹을 때는 덜어내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도시락 뭐 싸야 될까요? 수험 당일날 도시락도 역시 평소에 먹는 걸 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도시락을 거의 뭐 엉망으로 싸주시다가 수업날 뭐 만찬을 막 3단 4단 도시락을 싸주시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남은 반찬 있죠. 전날 먹었던 반찬. 그 반찬에 계란 후라이 정도, 또는 아까 말했던 간식으로 과일 한두 조각 정도 이렇게 주시고, 밥은 약간 정량보다 조금 작게 그렇게 하고요. 혹시 배고프면 먹으라고 빵 한두 개, 카스테라 종류, 이런 빵 한두 종류를 같이 넣어준다면 배고프면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가볍게 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점이라도 올릴 수 있는 뭔가 다른 그 의대에 가셨습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저도 그래도 좀 공부를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시험에 대한 원칙은 똑같습니다. 시간을 잘 안배하라는 겁니다. 희한하게 실제 시험장에 가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잘 모르는 문제에 사실은 좀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문제는 일단 찍어두세요. 일단 찍어두고 패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문제를 푸세요. 다 풀고 난 뒤에 아까 못 풀었던, 체크했던, 별표했던 문제들을 다시 푸십시오. 그렇게 미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 OMR 카드를 밀려서서 황당한 경우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간을 잘 체크하시고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더 어려워요. 어차피 그 문제에 집착하는 것보다 쉬운 문제를 잘 따는 그런 방법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실제 시험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1주, 2주 남았을 때 마지막에 뭐 공부해야 될까요? 보통 1, 2주 남겨두고 안 보던 문제지를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책상에 벌써 안 보던 문제들 천지죠? 사기는 샀는데. 근데 시험 기간 앞두면 이상하게 이게 아까워. 그래서 자꾸 다시 보려고 해요. 왜?
이미 풀었던 문제지는 재미가 없거든. 자, 절대 보지 마세요. 새로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 봐도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거 맞추다가 거꾸로 익숙한 문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미리 풀어봤던 문제집과 참고서를 다시 보세요. 빨리. 눈으로 보더라도 빨리 보면서 아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한번 쫙 다 훑어보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이렇게 쫙 한번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마치 서랍처럼 정리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꺼내기가 훨씬 쉽거든요. 풀었던 문제를 눈으로라도 또는 가볍게라도 빨리 이렇게 보면서 한 번 다 훑어보는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공부에는 효과적입니다. 3월달 동아대학교 효정에서 새내기로 만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청춘 화이팅!